사실 이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기사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논란 중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사의가 받아들여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차명 관리를 했던 게 팩트로 밝혀져 있는 거고 아무리 그게 뭐 어떤 법적 소송을 통해 갖고 공식적인 처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무직에 오기 전에 과거의 사안인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뭐 공직에 있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이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사의 표명을 했었는데 몇 번 반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이미 이분이 짧은 기간이지만 검찰 안에 일종의 친윤 리스트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작성을 끝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애초에 하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검찰 조직 안에 특수통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친윤 세력들의 잔당을 추려내고 그들이 특검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그 검찰 부요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게 일종의 그 이분의 용도 사람한테 용도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분의 역할이었다고 치면 이미 거기에 대한 분석과 정리는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전국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스스로 사표를 냈고 이미 이제 쉽게 말해서 중요한 서류는 받은 거야. 비밀 장부는 받았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이상은 그런 얘기가 뒤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거죠. 요런 부분에서 더 이상 본인애가 엮여갖고 현재 정부의 개혁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선에서 미리 사표를 던지고 이거를 수리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기레기들은 뭐 나흘 만에 낙마했다. 뭐 첫 번째 인사 사고다. 막 이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는데 새 정부 첫 낙마 사례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신나서 씹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이 누가 될지는 네 생각을 좀 아무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광수 변호사보다 훨씬 더 일단 강경한 검찰 라인은 네, 안 되는구나. 그렇죠. 검찰에 속해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검찰 묵었다는 것 때문에 니들이 지금 동료를 인민재판에 갖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학자 출신이 됐든 아니면 비검사 출신이 됐든지 간에 더 강력한 인물이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광수 민정수석 할 때부터 뭐 우려 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그러니까 공무원 부패 감시 이런 거, 그다음에 사정기관 관리 조율, 경찰, 검찰, 국정원 이렇게 관리하고 조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 검찰개혁 기획을 해야 되고 이것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선 비리 차란, 그다음에 민심 관리 할 게 너무 많네. 예, 요런 거 후속 입법 추진 지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출신이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거 공직기관 확립이나 이제 사정기관 관리 요런 거 못하지 않을까? 좀 못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야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 하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센 사람을 붙여야지.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용처가 있어서 불러들인 인재였는데
이 사람을 날림으로 해서 좀 더 강경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정의 역할은 사실상 그 공직자 후보자들을 감찰하고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에 있는 비리들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짐 쪽이나 기득권에서 이 빨던 애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강하고 이 자리를 중요시 보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분이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사 검증에 관한 권한이 더욱 강력해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원래 검찰, 뭐 각종 수사기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또한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권한이 이 검찰 쪽이 아닌 민간 학자들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외부 인물이 영입이 돼가지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인선 결과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1차적인 토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가 있다고 그만두라고 했고 그만두라고 해서 나올 만에 잘랐는데 그게 인사 실패다, 검증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계속해갖고 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문제가 있다 그래도 억지로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나라 거를 개판으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핵이 다르다는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 입각 인물에 대한 과도한 검증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례가 또 뉴스타파에서 얘기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2021년 이게 무혐의가 확정이 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을 확정을 했는데 법적 문제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왜 최근에 다시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뉴스타파가 이슈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그리고 가족 법인을 통해가지고 뭐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5년 전에 문제가 됐었을 때 이미 세금도 당시에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보도를 해놓고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런 거를 알면서 왜? 왜 이거를 보도를 하냐는 거지. 응?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건가? 윤석열이나 저쪽 보수 정권일 때는 하도 더러운 새끼들만 나오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만 나오니까 걔들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뭐 그냥 그저 그러니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요. 이런 차원이라면 민주당 정부에서는 쓰레기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뭐 조금 오물이라도 묻은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과도하게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명을 과도하게 인식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야 혐의 없다고 밝혀졌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거시가 아니고요. 인터넷 그 언론 매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시민들에 의한 후원에 성금으로 의해서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뭐 광고나 이런 거가 아닌 시민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 어떤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최근 들어갖고 깜짝 놀랄 만한 특종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이후로부터 보면 지금 최근에 뭐 늘봄스쿨 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건들 최근에 김건희 관련 캄보디아 보도도 그렇고 이게 일상적으로 그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닌 정보력들과 제보들이 유독 뉴스타파에만 계속 집중돼서 몰리고 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거의 출처는
일반적인 기자의 탐사나 이런 거보다는 분명히 정보기관, 특히 검찰 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일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뉴스타파 측에다가 일부 특종에 가까운 이런 깜짝 놀랄만한 정보들을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여권, 이재명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또는 뭔가 흠이 될 수 있는 정보들도 같이 던지면서 이거를 균형감 있게 뭐랄까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중립을 우리는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을 가칭하면서 요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꺼내놓게 하는, 그러니까 단맛도 있는데 짠맛도 동시에 꺼내놓는 것 같은 요런 느낌들이 아니,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좋아요. 기계적 중립이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은데요. 예를 들면 저쪽은 아예 너덜너덜 해가지고 누더기가 된 쓰레기잖아요. 근데 이쪽은 오물 묻은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 이쪽 보세요.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쪽 보십시오. 이쪽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똥 묻은 말은. 개하고 견 묻은 개를 같은 비판선상에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뭐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대한민국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수준밖에 없어요. 아니, 털어가지고 뭐 나올 게 없는 사람은 진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게 없거나 진짜 그 정도 아니고서야 사실 예를 들면은 이국장 우리 중에 유일하게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이상하잖아. 집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국장을 인사검증을 한다라고 쳐봐요. 지금 이 기레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국장 안 털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국장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될 거 많아 보이거든요. 학창 시절까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털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당연하죠. 말하면. 그 당신 대학교 다닐 때 러시아 갔다 왔죠? 그래서 간첩이라고? 그 러시아하고 무슨 관계? 게다가 푸틴이랑 동문이죠? 그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튼 이런 방식대로 물론 이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진짜 큰 비리로 인해서 낙마시켜야 될 사유가 있는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요지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록 해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낙마시켜야 된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논조를 뽑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혹과 비리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무혐의로 전부 다 밝혀졌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과연 국민이 알고 싶은 알 권리에 충족하고 있는 언론 행태인가라는 것들이 근데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별로 크게 뭐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론들이 원래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언론은 원래 하던 그냥 그 습성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는데. 원래 뭐라도 요만큼만 있으면 응. 합니다. 예, 그냥 그래서 또 그런갑다 이렇게 지나간 지나가면 일이지만 됩니다. 우리 걸릴 거 있잖아요. 이준석 명예훼손 모욕죄로 우리 재판받고 있다. 대법에 그것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인사검증 들어가면 그 문제도 똑같이 헤드라인으로 나올 거야. 범죄자라고. 지금. 범죄자라고. 예.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헤드라인으로 원래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특정병에 걸려서 그럴 수 있고요. 정권 초기다 보니까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비판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냥 맞다 기자들이지 이렇게 그냥 약간 멀리 떨어져서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기사들은 찾아서 보고 선택적으로 해야지 뭐 이거 하나 한다고 뉴스타파 끊어 뭐 이거 하니까 MBC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요렇게 하면 얘들이 또 이지랄병 났구나 그러면 또 좋은 보도 있으면 또 그거 읽고 요렇게 그러니까 선별하시면 됩니다. 예. 결국은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 시청자들, 애청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시고 요걸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박들 큰 바구니에서 지금의 민주당을 선택해낸 우리 민주 시민들이 그 정도 때문에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까지 해왔던 신뢰를 포기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수작들도 결국은 찻산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냥 언론이 언론한 거고, 이게 본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뼛속까지 그냥 생각이 방법이 박혀 있나 없어요. 봐요. 그러니까 그냥 기자들은 방법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니들 왜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저희는 원래 이랬는데요. 이런 애들한테 니들 왜 그래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